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젓가락 발언. 아마 이미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이재명 후보 장남의 공소장, 이런 거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불편해 했을 분들이 계시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오전 9시쯤이죠.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역공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다. 수위를 넘는 음담 패설을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워낙 심한 음담 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거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역공을 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여서 이제 이 싸움을 더 진행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늘 청년들하고 같이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과 국가 운명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는 말이 있다. 내란 사태도 투표 참여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다. 동문서답이죠, 완전히. 기자들의 질문은요, 장남의 음란한 표현, 그 다음에 도박자금, 이런 부분이었는데, 답변은, 아니, 시기가 이렇게 엄중한데, 국가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런 얘기로 동문서답으로 하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저는,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응수하는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의도는 명확하게 자기 장남, 큰아들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도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넘어가는. 이거는 좀 정치의 기술적 요소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정도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는 또 비판받을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요새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아침에 사전투표하고 선거운동 하러 다닙니다. 이 바쁜 와중에 오후에 페이스북에다가 또 글을 올렸습니다. 오후라면 방금 전입니다. 단일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겨냥해서 공격하는 글입니다. 단일화 절대 안 한다지만 결국 후보 포기,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 부패, 갈라치기 연합을 확신한다.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던 이준석 후보님, 젊은 개혁 주장하지만 결국 기득권 포기 못하고 본성대로 내란 부패 세력에 투항할 것이다. 당권과 선거 비용 대납이 조건일 것 같은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 범죄다. 양두구육 하려다가 또 토사구팽 당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본인 아들의 각종 음란 이런 법원 결정, 약식 명령이니까 그거에는 동문서답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 페이스북을 이 바쁜 와중에도 올렸다. 무슨 의도라고 보여지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아들 문제를 여기서 확전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저는 제가 이재명 후보 1인칭 시점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그럴 수 있겠죠. 왜? 이게 정말 악성이거든요. 왜냐면
검찰이 그 제시한 범죄 일람표라는 데에 그 음원, 이제 그 음란한 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정말 젓가락 발언뿐만 아니고요.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용을 할 수조차 없는, 물론 그걸 순화해서 인용할 수는 있겠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성적인 형태,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화할 수 있겠죠. 젓가락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이제 순화하는데 함부로 그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고약한 음란 문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가담하는 순간 이 문제를 가담이라는 게 이 문제를 명확하게 부인한다든가 오늘 아침에 보면 조승래 대변인인가요? 하는 사람이 이준석 후보의 창작물이다 이랬다가 망신을 당했죠. 창작이 아니거든요. 그 젓가락 얘기는. 그 범죄 일람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했다가는 이제 곧바로 반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대응을 안 하고 차라리 동문서답으로 침묵하자, 무시하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박이 있습니다. 도박. 이 도박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상황입니다. 그 공소장에 보면요, 이게 근데 단순한 공소장이 아닌 것이 본인이 벌금 500만 원 선고받고 나서 본인이 그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정한 겁니다. 2019년 1월 6일쯤부터 2021년 12월 14일쯤까지 세계 ABC 도박 사이트에 모두 707회를 접속했다. 그러면요, 이게 한 3년, 거의 4년 가까이 되는데 707회를 접속해서 2억 3,2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왜냐면 도박 사이트면 도박으로 돈을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입금한 것만 2억 3,2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유통된 이른바 도박으로 얘기하면 판돈 개념. 그러면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이러면 그건 아마 수십억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판돈 개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상습 도박 이런 것까지 다 인정돼서 벌금 500만 원인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무직으로 나옵니다. 그럼 무직으로 나오는 사람이 돈이 2억 3,200만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이런 또 의문이 제기되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연경 씨가 줬다. 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세금은 냈느냐. 또 이런 논란. 일파만파로 번지겠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창작물이라고 공격했다가 이제는 지난 일이다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이재명은 동문서답으로 넘어가자.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또 분이 안 풀렸는지 오후에 페이스북에다 이준석 후보를 공격한 거죠. 그것도 단일화. 아니 오후 되면요 이미 지금 오후 2시 현재 12%를 넘었고요. 사전투표가 1시 현재 10%를 넘었습니다. 이미 전체 유권자의 10%, 그러면 400만 명 이상 정도가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단일화입니까? 단일화 해봤자 또 효과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본인은 확신한다 이러면서 이 단일화 이슈에다 다시 불을 붙인 겁니다. 이건 뭘까요? 본인 아들의 이슈를 단일화 이슈로 다시 옮겨 붙게 만들겠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이런 정치의 기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결코 순수하지 못하다. 결국은 본인 아들의 그 도박과 음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침묵하면서 그 메신저, 처음에 그 메시지를 낸 이준석 후보를 공격해서 상황을 호도하자 이런 거죠. 그게 정치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도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불순하다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침묵하는 이유, 그거는 두 가지다. 결국은 이슈를 이슈로 덮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논란이 됐을 경우에 워낙 악성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도움이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무시하고 넘어가자. 사실은 기자들은 그럴 때일수록 이해관은 질문은 또 질문대로 해야 되는 건데, 뭐 지금 뭐 풍토가 그렇지 않은지 하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을까? 뭐 그건 가늠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본인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또 처음 나온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될 리는 없겠죠. 이재명 후보한테. 더군다나 이런 어떤 전술적 침묵, 전략적 침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뭐 그거 가지고 그 본인한테 도움이 될 리는 없죠. 그러나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지도 않을 겁니다. 피해가 있긴 있겠지만 뭐 무슨 결정적으로 이 선거의 흐름을 바꿀 만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과거에 한번 지나갔던 얘기고, 그것이 이제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벌금 500만 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뭐 또 기본적으로는 본인 아들 문제고 뭐 이렇기 때문에 피해가 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면 또 커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그 아버지는 벌금 전과 4개, 거기다가 이번에는 벌금이 될지 뭐 실형이 될지 모르지만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왔죠. 이거 벌금이 될지 실형이 될지 모릅니다. 형량만 지금 안 정해졌을 뿐이니까. 그랬지. 어머니, 이동호 씨의 어머니, 거긴 또 선거법의 그 기부행위 금지로 벌금 150만 원이든가요. 그리고 아들은 도박에, 상습 도박에 음란물, 그래서 벌금 500만 원. 그럼 도대체 그 가족이 4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4명 중에 3명이 다 전과가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여하튼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아마 무시 전략, 침묵 뭐 이런 거로 나가지 않는가 싶은데, 결국 뭐 알려질 거는 다 알려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피해가 크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알려지고 이 또한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